안녕하세요. 여름방학보다 더 재미있는 템플스테이에 여러분 대신 다녀온 대리주마입니다. 저는 템플스테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했고요. 멀리 가기는 부담스러워서 조개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조개사의 경우 1박 2일 기준 5만원 정도면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인생이 다사다난해서 빡센 일정이 아닌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예약했어요. 준비물은 사전에 문자로 자세히 공지를 해주셨는데요. 수건, 비누 등 기본적인 건 다 구비되어 있어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몸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정대로 2시 30분에 조계자 정문에서 집결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모습이었고 열체크 문진표 작성 후에 이름표와 일정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 다음 방배정을 받고 방키를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4층으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3, 4층이 숙소고 1, 2층은 여러 회의실이 있었어요. 공용 공간에는 소파, 책장이 있어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으세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절대 걸을 일도 없습니다. 층마다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고 생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야식으로 초코파이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참조하세요. 이제 방 소개입니다. 먼저 청결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인테리어도 최근 하신 것처럼 현대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디퓨저까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나와 살던 원룸보다 3배 정도 좋았습니다. 1실이라 모르는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서 좋았어요. 특히 제 방은 조계사 정면부라 바로 대웅전이 보여서 명당 중 명당이었습니다. 신나는 마음을 억누르고 불자의 모습으로 환복하겠습니다. 로비에 모여서 자원봉사자님의 사찰 안내를 받았습니다. 땀값 탓에 절이 넓진 않지만 갖출 건 다 갖춘 절이었습니다. 비가 왔는데도 자원봉사자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 특히 불교 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자라나는데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우리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개발 열심히 해요. 이번 시간은 두려운 연꽃 만들기 시간입니다. 지난번 팔찌 만들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등 똥손이라 늘 두렵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들리기는 했습니다. 워낙 재료 컬러가 좋아서 엉망으로 해도 예쁘게 나올 것 같았어요. 재료, 종이컵, 연잎 14장, 딱풀, 끝입니다. 맨 아래에 붙일 잎 5장, 가운데 5장, 위 4장을 골라요. 컬러라고는 5가지인데 개신중한 저 폭탄머리가 저예요. 코로나 조심, 마스크가 목숨보다 중요하니 철저하게 사수해요. 이제 선생님과 같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잘만 붙이면 이쁘게 만들 수 있다고 희망을 주시며 예시를 보고 잘 붙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U자로 풀을 붙여야 예쁘게 나온다고 하십니다. 저는 사실 똥손이라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한 층 한 층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거와 제게 느낌이 많이 다른데 완성되면 비슷할 거라 믿고 우직하게 붙여볼게요. 네, 아무리 봐도 많이 다릅니다. 아까 SOS 했어야 됐는데 불교 교리 남 탓하지 말란 말에 괜히 꽂혀서 묻지도 않고 작업한 탓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하는 단순 작업이 머리를 맑아지게 하네요. 예시와 너무 다릅니다. 더 이상 수습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똥손에겐 이게 만들었다는 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완성. 하지만 전 슬퍼하지 않습니다. 곧 기다리는 저녁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조개사가 워낙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외관도 고급 레스토랑 느낌입니다. 메뉴는 총 4가지이고 택1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역옹심이 열무국수를 먹었어요. 개인적으로 미역옹심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들깨로 고소한 맛을 내는데 간도 세지 않아서 재료 고유의 맛이 모두 느껴졌어요. 버섯볶음, 김치, 미역국은 무한 리필이에요. 저희는 다이어트 중이라 4번 리필하였습니다. 이제 사물관람 시간입니다. 6시가 되면 예불 시간을 알리기 위해 스님들이 북, 종, 먹어 연주를 하십니다. 법문을 널리 알리고 잡귀를 쫓는 의미라고 합니다. 스님 2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셨는데 합이 딱딱 맞으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으신데요. 제가 또 댕계열, 신종플루를 직접 걸려본 사람으로서 다음 시간에는 관련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녁 예불 시간입니다. 30분 동안 진행됐고 성당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예불문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예불은 신성하고 종교는 존중받아야 하니 촬영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제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어렵다는 108배의 시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했지만 하지 않으면 템플스테이를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도전하였습니다. 108배의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1단계 가슴에 두 손을 모읍니다. 2단계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3단계 두 손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4단계 바닥에 머리를 댑니다. 5단계 머리를 들고 두 손을 모아 앉습니다. 6단계 두 손을 모으고 일어서기입니다. 6단계가 무릎과 허벅지로 일어나는 거라 가장 힘들어요. 저를 매번 할 때마다 좋은 교훈이 화면에 떠서 제 삶을 108번이나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40배에서 자세가 흔들리고 위기가 왔는데 60배부터 다시 탄력을 받아서 잘 해나갔습니다.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멘트 꼭 참고하세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108배를 드렸습니다. 몸살과 바꾼 108배 성공! 이제부터는 자유일정입니다. 너무 지쳐서 바로 옆 수업 가서 한 잔 마시고 제 방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야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드디어 2일차 4시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불은 당연히 스킵하였습니다. 휴식형 템플스테이니까요. 그래도 아침 식사는 절대 놓칠 수가 없죠. 감자가 들어간 미역국과 버섯볶음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소감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 사용한 침구와 수건, 수련복을 복도에 있는 빨래바구니에 모두 넣고 퇴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내를 돌아보는데 연꽃이 더 예쁘네요. 탑을 돌며 소원도 빌어봅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직접 경험한 댕계열 신종 블루 극복기입니다. 그럼 8월 29일까지 여러분 안녕!